어, 잡소리만 하다가 2시간이 지나가 버렸는데, 예, 뭐, 의도했던 바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걸 하게 될 수 있으니까, 어, 조금 이렇게 좀 쉬운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었거든요. 자, 어쨌든 이어서 하면은 우리가 우주인이 이렇게 우주인이 우주에서 이제 탈출하다가 머리통이 터지는 것을 우리는 대기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이 지구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대기압을 받고 있어. 대기압 PA라는 것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어떤 절대적인 P라는 압력을 가지고 있다 치자고, 어떤 P라는 압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게이지를 딱 꼽아보면은 게이지를 딱 꼽아보면은 얘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압력은 P이지만 바깥에 PA라는 게 작용하고 있죠. 이미 작용하고 있다고. 이미 PA라는 대기압을 우리는 기본적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기압이라는 것은 PG라는 것은 P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정했지? 따로 정의 안 했나? P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P 계기압이라는 것은 대기. 네. 계기압이란 절대압과 대기압을 더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게이지를 쟀는데 우리가 압력을 이 탱크 안에 압력을 쟀는데 나오는 압력은 실제로 걔가 가지고 있는 그 압력에다가 대기압을 플러스 시킨 게 이제 계기압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액주계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액주의 높이 차이를 가지고 압력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마노미터라는 건데 양쪽에 어떤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빨대를 꼽아 놨을 때 여기를 P1이라고 하고 P2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은 P1이 크겠어? P2가 크겠습니까? P1이 크겠어? P2가 크겠어? P2가 크겠죠. P2가 크니까 얘가 요만큼을 더 밀었잖아. 얘도 이렇게 밀고 있지만 P2가 얘를 이만큼 더 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얘가 P1을 얼마만큼 더 밀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요 높이 차이가 얼마만큼 되는가를 우리는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얘를 한번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상황을 좀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왜 이러냐? 왜 이러지? 자, 이렇게 차이가 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요 밑에는 높이가 같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은 얘가 P2고
얘가 P1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수위가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이 상태로 수위가 딱 멈춰 있죠. 수위가 딱 멈춰 있다고. 멈춰 있다는 말은 어떤 힘의 밸런스가 지금 맞았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얘가 P1, P2를 우리가 딱 주지 않았을 때는 얘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지. 얘는 요 높이가 이렇게 같았을 거야. 높이가 이렇게 같았을 건데 어떤 P1, P2의 상황을 주니까 P2가 더 크니까 얘는 쭉 내려가고 얘는 쭉 올라갔죠. 그래서 힘의 균형이 딱 일어났을 때 얘는 멈출 겁니다. 멈추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언제 멈추냐? 그러면은 요만큼의 물체가 누르는 중력. 그러니까 P2가 P1 플러스 중력과 같아졌을 때 얘는 멈추겠죠. P2가 P1 플러스 중력과 같아졌을 때 얘는 멈출 겁니다. 그러면 이 중력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력은 mg인데, 왜 이래? 중력은 mg인데,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g인데,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밀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c죠. 얘는 밀도, 얘는 부피 곱하기 중력과 속도 g입니다. 여기서 부피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원형인지 사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면적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럼 뭡니까? 로 곱하기 A 곱하기 H 곱하기 G가 되겠죠. 중력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식에서 보는 것은 압력을 보고 있잖아. 우리 압력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압력은 힘을 뭡니까? 단면적 A로 나눈 것을 우리는 압력으로 정의했잖아. 그죠? 그럼 여기 중력이 누르는 압력은 얼마겠어? 여기 대입하면 로 A H G가 힘이고 단면적은 A니까 A 약분이니까 중력이 작용하는 압력은 로 G H가 되는 거야. 단위는 파스칼이 되는 거고. 응? 그러면은 아까 뭡니까? 둘의 압력 차이가 얼마일까? P1 요로 촥 넘기면 뭡니까? P2 마이너스 P1은 로 G H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둘의 압력 차이를 알고 싶다. 그럼 이 높이만 알면 되겠죠. 로는 뭡니까? 이 액체의 밀도고 G는 9.8 미터 퍼 세크 제곱. H는 이 높이죠.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이 식의 유도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따라서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어떤 상황이 가해지지 않을 때 이런 U자 튜브가 있는데 우리가 물을 담아놨어. 처음에는 높이가 똑같겠죠? 근데 양쪽에 서로 다른 압력을 가해주니까 얘는 슉 내려가고 얘는 슉 올라갔어.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의 평형이 딱 이루어지면은 얘가 내려가고 높아가는 수위에서 멈출 거야. 멈출 거라고 정지를 할 겁니다.
그 정지한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힘의 평형을 계산하면 되겠죠. P2가 누르는 힘과 P1이 누르는 힘과 요만큼의 물기둥의 높이, 중력이 누르는 힘이 서로 같을 때 얘는 멈출 거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그렇다. 요 유도 과정에 대해서는 꼭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비단 건축 뭐 자기가 뭐 평생 죽을 때까지 건축만 해먹고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더라고. 여러분들이 살다가 여러분들이 10년 뒤에는 어디에 뭘 하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나도 10년 전에 내가 10년 뒤에 대학교 가서 이거 하고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추구도 하지 못했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의 나는 이걸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또 그럴 수도 있어. 아, 이거 재밌어가지고 했는데 10년 뒤에 대학교 수업 모니터 앞에서 이걸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다. 자, 부르동관 압력계인데 얘는 일단 탄성의 힘이 압력을 검출해주는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부력인데요. 부력 같은 경우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해하면 되는 건데, 부력은 물체가 물에 떠 있을 때 물체의 물 속에 잠겨 있는 부분에 최적과 동일한 물의 중량에 상당하는 힘이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잠겨 있는 부분에 최적과 똑같은 중량에 상당하는 힘이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부력이라고 합니다. 부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물체가 떠 있어. 이런 물체가 떠 있습니다. 이런 뭐 배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물체가 떠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 잠겨 있는 부분을 최적 V1이라고 하고 떠 있는 부분의 최적을 V2라고 하자고. 요만큼 잠겨 있는 부분의 최적을 V1, 안 잠겨 있는 부분의 최적을 V2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돌덩이 같은 거 던지면 막 가라앉겠지만 뭐 돌덩이가 아니라 나무 강목 같은 거 바다에 탁 던지면 뭡니까? 어느 정도 잠겨 있고 어느 정도 떠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그러면은 얘는 물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왜 떠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니까 얘는 왜 떠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떠 있어? 부력 때문이죠. 예, 작용하는 부력인 거죠. 근데 부력만 작용하면 되겠어? 부력은 위로 지금 작용하는데 이 상황에서 부력만 존재한다면 얘는 뭡니까? 우주까지 날아가야지. 근데 얘는 뭡니까? 얘는 물에 그냥 이 정도 잠겨 있어서 가만히 있잖아. 멈춰 있잖아요. 그죠? 얘는 멈춰 있어. 왜 그래? 이 물체가 작용하는 중력이 부력과 같기 때문이죠. 중력이 부력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수식으로 나타내 볼 건가 하는 건데요. 뭐 어렵겠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V1, V2가 있고요. 얘의 밀도를 로라고 합니다. 당연히 잠기든 안 잠기든 이 물체의 밀도는 위나 아래나 똑같겠죠. 같을 거야. 그 다음에 물의 밀도를 로우 워터라고 합시다. 로우 W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력은 어떻게 계산해? 중력은 mg인데 얘는 밀도 곱하기 최적 곱하기 g야. 근데 V는 뭡니까? V1과 V2를 더해야죠. 그러니까 로 곱하기 V1 플러스 V2 곱하기 g인 겁니다. 중력은
이렇게 돼. 부력은 뭡니까? 잠긴 만큼이 밀어낸 물의 중량에 상당한 힘이라고 했습니다. 잠긴 만큼이 밀어낸 물의 중량. 뭡니까? 얘는 로 워터 곱하기 잠긴 만큼 V1이죠. 곱하기 중력과학도 G가 될 겁니다. 중력은 얘나 같기 때문에. 그럼 얘가 같죠. 이렇게 되는 거야. 로 곱하기 V1 플러스 V2 곱하기 G는 로 W 곱하기 V1 곱하기 G이죠. 그래서 요거 등식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로 V1 G 플러스 로 V2 G는 로 워터 V1 G가 되고 V1을 샥 넘기면 뭡니까? V1 GV1 로 워터 마이너스 로는 로 V2 G가 되는 거죠. G 약분하게 되는 거죠. V1은 뭡니까? 로 워터 마이너스 로분의 로 V2가 되는 거죠. V1은 로 워터 마이너스 로분의 로 곱하기 V2가 됩니다. 그래서 V2를 이걸로 샥 넘기면 어떻게 돼요? V2분의 V1은 로 워터 마이너스 로분의 로가 됩니다. 자, 이번 주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이번 주 숙제는 부력 유도하는 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습니다. V1 나누기 V2는 로 워터 마이너스 로분의 로라고 했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면은 이제 물과 얼음의 그 밀도가 나와 있습니다. 물과 얼음의 밀도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빙하가 그런 말 있죠. 빙산의 일각이다. 라는 말은 뭡니까? 빙산이 이렇게 있는데 빙산이 있어. 보면 실제로 막 이렇게 생겼죠. 위에 조그마한 거 보이는 거는 뭐 10분의 1도 안 된다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빙산의 잠긴 비율을 계산하시오가 이번 주 숙제입니다. 어쨌든 한 장 정도에 여러분들이 풀어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보면은 부력의 원리가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유동의 기초식인데요. 이제 유체의 운동은 이제 정상류와 비정상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정상과 비정상은 유체역학에서는 좀 약간 좀 어디 아픈가? 이게 좀 나사가 약간 풀렸나? 이게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면 비정상,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으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정상이겠어? 비정상이겠어? 실제 우리가 있는 세상은 비정상이지만 시간에 따라 변화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정상인 경우가 더 많아. 왜냐? 비정상 어려우니까. 변수가 T라는 변수가 하나 더 방정식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 4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3차 연립 방정식이 4차 연립 방정식이 된다고. 계산 시간이 겁나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것들은 정상이다.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것은 뭐다?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으로 합니다. 쟤 좀 삐리한 거 아닌가?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그렇다. 우선 넘어가. 연속식이라는 게 있는데
연속식이라는 말은 이게 유체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식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들어가는 대로 나오는 게 연속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파이프가 있어. 이런 파이프가 있는데 여기는 단면적이 A1이고 여기 단면적이 A2야. 나가는 속도가 V2고 들어가는 속도가 V1이야. 그러면 A 곱하기 V는 뭡니까? 얘는 제곱미터고 얘는 미터 퍼 세크잖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제곱미터 퍼 세크잖아. 그럼 이게 뭡니까? 최적이죠. 여기다 곱하기 롤을 해주면 뭡니까? 얘는 뭡니까? 밀도가 질량이 되겠죠. 그 우리가 대부분 이 비압축성, 밀도가 일정한 비압축성 유동을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질량 유동, 들어가는 질량과 나오는 질량이 같아야 되죠. 들어가는 질량과 나오는 질량이 같아야 되고 밀도가 일정하니까 최적도 일정하다 라는 게 되고, 연속식은 어떻게 풀이가 되냐면 A1 곱하기 V1은 A2 곱하기 V2가 연속식입니다. 그러니까 단면적이 확 넓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단면적이 확 넓어지면 속도가 줄어들고 단면적이 확 줄어들면 속도가 높아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수에 딱 정원에 물 줄 때 호수에 끝을 쫙 누르면 어떻게 돼? 속도가 확 빨라지는 거죠. 단면적이 줄어드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 연속식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하는 거야. 네,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베르누이 정리. 여러분들이 하는 베르누이 정리는 점성이 없는 유체를 다룹니다. 점성이 없는 유체가 하나의 관속을 끊임없이 일정한 상태. 그건 정상이죠. 정상 상태로 흐르고 있을 때 유로의 어느 점에 있어서도 그 위치수도 압력수도 속도수의 합은 일정하다라는 것이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그냥 속도, 그러니까 그 식을 그냥 하나 외우면 되는데, 이 식은 베르누이 정리를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변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유튜브 링크를 하나 더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 당신의 채널, 학점 채널에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던 역학적 그 에너지 보존 방식, 보존식으로 베르누이 정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연속식은 쉽게 말해서 연속식은 질량 보존을 말하는 거고요. 베르누이 정리는 에너지 보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보존이죠. 에너지 보존과 질량 보존, 등가 교환 어쩌고 하는 그런 거, 그런 거 좋아하죠. 어쨌든 거기에서 유도된 게 연속식과 베르누이 정리입니다. 베르누이 정리는 내가 이 링크를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따라서 유도를 해보셔도 되고, 제 수업 시간에는 베르누이 정리를 외우는 필요는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할 테니까 그냥 베르누이 정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이 시험 말고 나중에 기사 시험 같은 거 할 때 그때 다시 외우도록 하십시오. 근데 베르누이 정리 어디서 나왔냐? 에너지 보존에서 나왔다. 연속식이 어디서 나왔냐? 질량 보존에서 나왔다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리피스와 노즐과 토리첼리의 정리인데, 토리첼리의 정리도 마찬가지로 베르누이 방정식 한 영상에다가 링크를 하나 달아놓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봐보십시오. 보통 여러분들이 푸는 유체역 문제의 대부분들이 베르누이 방정식이 어떤 변형식이야. 유속이 있을 때와 유속이 V2가 빵일 때 H는 어떻게 되는가, H가 어떻게 빵일 때 V3가 V2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 물어보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루는 유체역학의 유체 문제의 대부분은 베르누이 방정식의 변형입니다. 외우든가 아니면은 유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좀 편하겠죠. 유체 유량 측정이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베르누이 방정식을 가지고 유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요거 한번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저희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충류와 난류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난류가 아까 말했던 나비아 스톡스 방정식에서 다루는 문제인데 아까 뭐라 했어요? 담배 멋쟁이가 담배를 피고 있어. 이렇게 올라가다가 바람이 없는 날 내가 담배를 한 대 탁 피고 있는데 담배연기가 꼬물꼬물꼬물꼬물 올라갑니다. 잘 올라가. 아주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요 구간을 요런 우리가 충류라고 합니다. 유체가 규칙적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 충류라고 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얘가 막 산계해 하다가 흩어져 사라져 버리죠. 그것을 우리는 난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유체 문제들은 난류 문제인데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거의 다 충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뭐 터뷸런스 어쩌고저쩌고 하죠. 그게 바로 난류입니다. 유체의 불규칙적인 흐름. 그 속에서 비행기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겁나 어렵겠죠. 네. 그래서 충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것은 레이놀즈 수라는 어떤 무차원 수를 말하는데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경계층 어려우니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베르니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는 유체의 마찰에 의한 손실을 다루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유체역학을 굳이 이 수업 시간에 집어넣은 이유가 유체가 파이프 속을 유체가 흘러 감에 따라서 요 표면에서 마찰이 생긴다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다른 수업에 넘어가시면 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넣었고 또 신재생에너지 중에 뭐 태양열이나 지열 부분의 시스템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체의 마찰력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체역학을 굳이 넣었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유체역학을.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베르니 방정식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외우지 말라고 하는데 뭐 이 마찰력 계산하시고 하겠어? 마찰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복잡한 식들이 있는데 넘어가. 그렇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격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수격작용이라는 것은 해머링이라고 하고 밸브를 갑자기 탁 닫았을 때 유체 관로에서 꽝꽝 때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는 수격작용이라고 합니다. 해머링이라고 하죠. 어쨌든 뭐 그렇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항공력학에서 다루는 거니까 우리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캐비테이션은 요 하나만 다루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뭐 면접 문제 같은 데서 뭐 잘 나오는 문제라고 해서 캐비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 얘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캐비테이션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그 물 속에 유체 안에 기포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캐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기포가 생기는 이유는 뭐겠어요? 기포가 뭡니까? 기화되는 거죠. 액체가 기화되면 증기가 기체가 되니까 그 기체가 물속에 들어가면은 뽀글뽀글 하잖아. 그게 원래 이제 기화된 거, 기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포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캐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기포가 나중에 이제 터지게 되고요. 터지게 되면은 철판이나 이런 부분에 파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잡소리 하다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마지막 시간은 수업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유체역학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과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유체역학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은 공학자로서 어떤 상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바라기 때문에 복잡한 식 같은 거는 나중에 자기 시험 공부할 때 그때 외우시고 오늘 저희가 했던 부분 이런 상식적인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